안녕하십니까.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의 이철승입니다. 오늘은 프레지 한번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볼 거예요. 지금 현재 화면은 이제 바탕화면이요.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인데,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제 인터넷을 시작을 할 때 여러 웹 브라우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사용하는 구글 크롬, 뭐 이렇게 있고, 또 뭐 맥북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사파리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프레지나 일반 그 다른 툴,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툴들은 거의 다 크롬에서 반응이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는 크롬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에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크롬이 설치가 돼 있죠. 크롬이 설치가 되는데 크롬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크롬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롬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쉽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글 크롬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 구글 크롬 다운로드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크롬의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크롬이 이제 설치됐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부분이,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구글 돼 있죠? 근데 주소는 이제 프레이지.com이에요. 그래서 주에다가 http www/ 하시고 프레이지.com 하십시오. 자, 프레이지.com 하시게 되면 지금 프레이지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로그아웃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일단 로그아웃 하시고 처음에 프레이지 들어오시면 구글을 했네요. 여기 로그아웃 하시면 자, 요런 화면이에요. 자,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요런 화면인데 이 화면은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제 프레이즈에 이제 많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하실 분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그럼 로그인 버튼이 있으면 프레이즈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셔야 되는데 이 페이스북 계정이라든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눌러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면 14일 무료 체험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1개월 정도는 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왼쪽 메뉴에 보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이직. 그래서 베이직 처음에 할 때는 베이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베이직도 무료 사용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베이직 버전에서 약간의 이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는 무료로 하십시오. 무료로 하시고 교육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또 이제 다 돈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베이직으로 하시고 이제 저도 베이직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무료 계속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이름과 성과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고 계속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 만들어 놨죠. 몇 개 만들어 놔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것들은 이제 예전에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프레이즈 클래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이즈 클래식은 이제 만드는 방법이 패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 그러니까 경로를 내가 설정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자료실에 있는 것들도 다 이제 프레이즈 클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여러분 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프레이즈 가입이 처음이다 그러면 프레이즈 넥스트 이렇게 까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프레이즈가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부터 동영상 만들기도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화상회의도 지원하고 있고 파워포인트를 불러와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 있어요. 이거 추가가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읽었으면 동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제 비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 포스터, 뭐 소셜미디어 포스트, 리포트 같은 이런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분들은 여기 왼쪽 메뉴에 보면 새로 만들기, 새로운 폴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십시오. 새로운 폴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폴더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폴더 단위로 관리를 할 때 여기다 이름을 줘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자, 디자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 정도의 버튼 보면은 그냥 더하기 버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딱 클릭을 합니다. 자, 더하기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한국어, 구글에서는 이제 한국어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자료들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슬라이드, 그 다음 대시보드, 차트, 지도, 그 다음 포스트, 뭐 여러 가지 샘플이 있죠. 슬라이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슬라이드. 뭐 요거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죠. 요거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템플릿이 이제 열어져요. 열어지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열어지면 이제 만들어진 템플릿들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템플릿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영문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글 지원이 되는 템플릿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템플릿 같은 거 사용하시려면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료 버전이니까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동영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여기 프레젠테이션 혹시 있나요? 프레젠테이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고 여기 템플릿 만들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템플릿 만들기. 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들이 샘플 예제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하실 때는 맞는 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샘플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가장 앞에 있는 요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템플릿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템플릿 사용하기.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스토리보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보드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만들게 되면 웹상에서 이제 공유를 시키거든요. 내가 공유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해서 계속 누르게 되면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크롬에서 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템플릿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왼쪽 메뉴에 보시면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뒤로 갈 때는 이쪽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뒤로 가죠. 그러면 처음에 가장 큰데 지금 보니까 요게 맨 첫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1번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안에 들어가면 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감상하기를 여기 보면 감상에 클릭하게 되면 밑에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 작은 거고, 여기도 내용 작은 건데,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토픽이라고 합니다. 토픽.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나와서 들어가서 또 토픽 내용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자 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뉴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발표의 샘플은 미리 보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ESC, 요 좌판에 있는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하게 되면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휠 마우스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휠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줌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 하게 되면 요 뒤로 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쪽 왼쪽에 메뉴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홈 버튼 한번 눌러 보실래요? 홈 버튼. 그러면 홈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만든 슬라이드가 있는데 방금 전에 요 템플릿 사용한 게 스토리보드라고 작성을 했죠? 요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템플릿 만들기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대충 여러분이 이제 디지털 마인드 프로세싱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빈 화면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죠. 빈 화면. 여기 빈 화면. 그럼 빈 화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 사용하실 때 이 템플릿 사용하기 그럼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주는 거예요. 뭐 스토리보드 연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스토리보드 연습하고 누구나 하고 계속 누르게 되면 이제 하얀 바탕에 이제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정도 사용을 하시면 누구든지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 토픽이 기본적으로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요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픽을 추가할 때 보시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하이 토픽 우측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새로운 하이 토픽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원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쌓기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 물어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형을 하시면 돼요. 자, 원형을 선택하시면 여기가 원형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토픽이 여기가 추가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토픽의 위치를 발표의 위치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순서가 1번, 2번, 3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번으로. 그러면 이게 번호가 이제 들어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번호가 바뀌어요. 위치가. 순서가. 그럼 감상하기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자, 1번 갔고요. 2번. 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여기로 넘어가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임의의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이 토픽만 가지고 할 때는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자, ESC 누른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삭제하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3번이 됐죠? 자, 온 상태로 하고 싶으면 컨트롤 Z를 누르면 돼요. 4번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맨 위로 가시게 되면 전체 보기로 가시면 맨 위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뉴 한번 볼게요. 이 토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로. 가지치기 형태로 지금 기본은 3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치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게 되면
확대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들도 위치랄지 이런 것들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 ESC 한번 클릭하고 삭제 누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메뉴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들어갔죠. 자,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스타일.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넣을 때 이제 배경 같은 거 넣는 거예요. 배경. 그다음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배경을 넣을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배경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조그마한 점점점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로 바뀝니다. 배경이. 그러니까 전체 큰 도화지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프리미엄 이미지는 이제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미지들 있잖아요. 무료 이미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면 이미지 업로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가 돼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 폴더에 있는 요 이미지, 뭐 여행 갔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를 갖다가 열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내 이미지예요. 이게 지금 요 이미지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보면은 형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형태 레이아웃.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난 네모 형태로 하려다 그러면 네모.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 모양은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난 클라우드 모양으로 하겠어. 그러면 여기가 클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모형들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색상이에요. 색상. 여러분이 이제 기본 팔레트 색상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여기에 이제 배경하고 이미지하고 맞게끔 글자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게, 이게 이제 하이 토픽 추가하는 겁니다. 하이 토픽 추가하는 건데, 여기서 이걸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이템들을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상자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스토리 상자는 이런 표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도를 놓고 싶다, 그러면 지도에서 뭐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뭐 맵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맵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 세계지도 넣고 싶어 그럼 세계지도.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상하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맵으로 이제 하이 메뉴 갔다가 하이 쭉 메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맵으로 가겠죠. 맵. 아까 미리 보기 한 맵입니다. 이 맵을 갔다가 다시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세계 지도 형태로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ESC를 누르게 되면 이제 온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서 요걸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이 토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해서 스토리 상자에 여기 이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 같은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스토리 상자. 그 다음에, 텍스트, 기본 글자.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글씨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숫자로 글자를 크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폰트라고 되어 있어요. 폰트. 그죠? 이 폰트는 이제 보통 글꼴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나눔 글꼴이라고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무료 폰트 같은 것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글자를 줄이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고,
여기는 이제 진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탈릭체,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자를 이렇게 지정하고, 지금 이 이탈릭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색이에요. 이 글꼴색. 글꼴색을 맞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글꼴색.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색깔, 이제 투명도 같은 것들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정하실 수, 이렇게 배경색 같은 것들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글몰이 기호. 그러니까 여러 내용이 있을 때 글몰이 기호를 놓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몰이 기호를 한 번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취소가 되고, 요거는 이제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에서 글자 맞춰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걸 라이브러리에다가 만든 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추가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내가 이쪽에다가 글자를 하나 놓고 싶어.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를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도 가능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셨죠? 글자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 기본 이미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무료 이미지 우리 다운로드 한 거 있잖아요. 그 무료 이미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그 픽사베이라고 예전에 생각나시죠? 그 픽사베이에 가서 이미지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픽사베이, 그러면 이제 어떤 위치에서 이미지를 저장을 잘 해놔야겠죠? 이미지를 잘 내용을 해놔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이콘들입니다. 아이콘들. 화살표라든지, 뭐 동그라미랄지, TV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모양이 쭉 해서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이런 모양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위치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자도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프레이즈는 상당히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들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누방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귀여운 색상, 그 다음에 낙서, 뭐 이런 것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체크 모양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클릭만 하면 여기가 이제 체크 모양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이렇게 우리 마우스만 잘 체크해가지고 언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고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 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더하기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자전거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모양, 그 다음에 줌밍, 그 다음에 이제 줌 영역 추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숙달되면 요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넣어서 업로드 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PPT 샘플을 업로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같은 거 추가할 때 여기 이제 도형 여기 있습니다. 도형.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한 도형들은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화살표 같은 것들이에요. 화살표.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하나 할까요?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면 잡고 길이도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휘면 이렇게 휘는 화살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린 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 지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이나 화살표였고, 그러니까 PDF 파일로 이걸 만들 수 있어요. PDF 파일. 나중에 이제 PDF 파일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은 이제 제한이 되어 있네요. 오디오 기능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 차트 기능, 동영상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뉴들은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프레이즈를 회원 가입을 하시고, 템플릿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선택을 보시고,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